은퇴 후에 경조사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평소에 하던 대로 한다. 2번 금액을 줄여서라도 경조사비는 꼭 하는 게 좋다. 3번 금액을 줄이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50명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응답은 2번 금액을 줄여서라도 경조사비는 꼭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었다. 은퇴 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항목은 뭘까요? 바로 경조사비였습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무척 큰데요. 월 평균 5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긴 했지만 주변을 챙기지 않을 수도 없고 챙길 대상을 줄이거나 금액을 낮추기도 쉽지 않아 난감합니다. 어느 은퇴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퇴직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 매달 경조사비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나가요. 너무 부담돼서 힘듭니다. 경조사에 빠지면 모임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더라도 봉투는 보냅니다. 경조사 끊고 산다거나 안 챙긴다는 소문이 나면 고립돼요. 그러면 외롭고 힘들지 않나요? 경조사비 내는 게 힘들어서 모임에서 빠지는 친구도 있어요. 카톡방에서 조용히 탈퇴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느 한 은퇴자가 내뱉은 한숨 섞인 말입니다. 은퇴 이후엔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지만 은퇴하고 나면 경조사로 연락해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진짜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세요. 리스트 작성에는 가족관계 혈연, 학연을 1순위에 놓고 2순위에는 사업상 관계보다는 취미나 종교활동 등의 지인을 적으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해당되겠지요. 오늘은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은퇴 3년차 분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세요.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 3년차인 임모 씨.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을 잘해서 열심히 키웠던 아끼는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먼 거리였지만 아내와 함께 몇 시간을 운전해 갔는데 손님도 문상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거의 1시간을 둘이 앉아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 낮 시간대에 도착해 다른 조문객들은 거의 없었고 분명히 후배도 나와 인사를 나누었고 조의금까지 두둑히 넣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로 별다른 인사나 연락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간이며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귀찮을 정도로 옆에 계속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갑게 굴더니 이제는 은퇴했다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나에게 잘 보일 일도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현역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은퇴 후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녔던 회사의 사람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남도 가지는 게 외롭지 않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아무리 은퇴했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만나왔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마치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아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장 동료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딱히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퇴할 때쯤에는 주변 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퇴직을 했더라도 허전함과 외로움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 부하 직원이나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밥 한 끼 하자거나 술 한잔 하자거나 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 회사는 잘 돌아가냐? 누가 승진을 했냐 등등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은퇴한 후 연락받는 경조사 또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가자니 그렇고 퇴직까지 했는데 내가 꼭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좋은 일에는 가도 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부고장을 보내오면 유독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정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지출을 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려놓은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문제는 아닙니다. 멀리 찾아가서 부조금 냈는데 다시 물려받지 못한다면 배신감마저 들게 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에 관계로 부조를 했던 이들이라면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노후의 경조사 문제로 현역 일대와 같이 접근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회사에 다닐 때처럼 최선을 다해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법이죠. 내가 꼭 챙겨야 할 경조사가 있다면 굳이 참석하기보다는 돈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장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의 내 노후를 홀로서기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굳이 만나서 대화해봤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다녔던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나는 그 대화에 끼기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한 은퇴 전문가는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형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늦어도 50, 60대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인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천천히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낼 지역을 찾았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라이프 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타운에서 좋은 인연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도서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탁구, 독서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슷한 취미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도 있을 것이고 퇴직금과 같은 목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돈이 제일 많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을지에 따라서 퇴직금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퇴직금이란 목돈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이모작할 때까지 버티라고 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늘상 해오던 생활 패턴과 소비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쓰던 것을 퇴직 후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가족들에게 200만 원씩만 쓰라고 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퇴직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매월 들어가던 생활비 목록에서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이는 것은 누구라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시점에 맞추어 최소 몇 년간은 버티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아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 외에도 모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많고 연금도 매달 400,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앞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는데 당장 퇴직금이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알고 많은 사기꾼들이 들러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을 크게 불려보겠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든 모아놓은 돈은 지키고 약간의 돈이라도 직접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잘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 좀 빌려달라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어디에서 내가 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연락을 해옵니다. 은퇴 후 만날 친구나 전 직장 동료도 줄어들어 가뜩이나 공허하고 외롭던 찰나에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고 나간 자리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자신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등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노후 자금을 많이 불릴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은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은 꽤 큰 돈의 목돈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없고 아껴가며 산다 해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묶여두기보다 빨리 좋은 투자로 성공해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정이 많거나 남을 배려하기 좋아하고 남이 부탁하는 일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멍청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 확신하거나
장담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결국에는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거나 돈 얘기를 꺼내거나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연락처에서 차단하시고 돈 좀 빌려주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사람도 차단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나자마자 투자 얘기를 늘어놓는 모든 주위 사람들 및 인터넷 방송도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권할까요?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에게 주려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까? 이런 순수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사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테크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며 돈을 아예 벌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직장 생활만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마음이 불안해져 조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잘 모르는 분야의 지인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만 노후자금 1억 날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면 손해보고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50대 이후가 되어 한번 크게 손실 보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듭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한다. 수입은 왕창 줄어들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서다.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더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아내로부터 지출 통제를 받게 된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또는 용돈이 모자라서 새로운 모임을 피하는 은퇴자도 늘고 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다. 은퇴 후에 경조사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평소에 하던 대로 한다. 2번 금액을 줄여서라도 경조사비는 꼭 하는 게 좋다. 3번 금액을 줄이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50명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응답은 2번 금액을 줄여서라도 경조사비는 꼭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었다. 은퇴 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항목은 뭘까요? 바로 경조사비였습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무척 큰데요. 월 평균 5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긴 했지만
주변을 챙기지 않을 수도 없고 챙길 대상을 줄이거나 금액을 낮추기도 쉽지 않아 난감합니다. 어느 은퇴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퇴직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 매달 경조사비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나가요. 너무 부담돼서 힘듭니다. 경조사에 빠지면 모임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더라도 봉투는 보냅니다. 경조사 끊고 산다거나 안 챙긴다는 소문이 나면 고립돼요. 그러면 외롭고 힘들지 않나요? 경조사비 내는 게 힘들어서 모임에서 빠지는 친구도 있어요. 카톡방에서 조용히 탈퇴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느 한 은퇴자가 내뱉은 한숨 섞인 말입니다. 은퇴 이후엔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지만 은퇴하고 나면 경조사로 연락해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진짜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세요. 리스트 작성에는 가족관계 혈연, 학연을 1순위에 놓고 2순위에는 사업상 관계보다는 취미나 종교활동 등의 지인을 적으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해당되겠지요. 오늘은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은퇴 3년차 분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세요.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 3년차인 임모 씨.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을 잘해서 열심히 키웠던 아끼는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먼 거리였지만 아내와 함께 몇 시간을 운전해 갔는데 손님도 문상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거의 1시간을 둘이 앉아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 낮 시간대에 도착해 다른 조문객들은 거의 없었고 분명히 후배도 나와 인사를 나누었고 조의금까지 두둑히 넣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로 별다른 인사나 연락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간이며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귀찮을 정도로 옆에 계속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갑게 굴더니 이제는 은퇴했다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나에게 잘 보일 일도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현역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은퇴 후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녔던 회사의 사람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남도 가지는 게 외롭지 않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아무리 은퇴했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만나왔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마치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아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장 동료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딱히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퇴할 때쯤에는 주변 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퇴직을 했더라도 허전함과 외로움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 부하 직원이나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밥 한 끼 하자거나 술 한잔 하자거나 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 회사는 잘 돌아가냐? 누가 승진을 했냐? 등등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은퇴한 후 연락받는 경조사 또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가자니 그렇고, 퇴직까지 했는데 내가 꼭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좋은 일에는 가도 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부고장을 보내오면 유독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정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지출을 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려놓은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문제는 아닙니다. 멀리 찾아가서 부조금 냈는데 다시 물려받지 못한다면 배신감마저 들게 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에 관계로 부조를 했던 이들이라면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노후의 경조사 문제로 현역 일대와 같이 접근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회사에 다닐 때처럼 최선을 다해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법이죠. 내가 꼭 챙겨야 할 경조사가 있다면 굳이 참석하기보다는 돈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장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의 내 노후를 홀로서기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굳이 만나서 대화해봤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다녔던 때와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 나는 그 대화에 끼기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한 은퇴 전문가는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형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늦어도 50, 60대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인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천천히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낼 지역을 찾았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라이프 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타운에서 좋은 인연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청이나 시청 도서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탁구, 독서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슷한 취미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도 있을 것이고 퇴직금과 같은 목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돈이 제일 많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을지에 따라서 퇴직금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퇴직금이란 목돈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이모작할 때까지 버티라고 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늘상 해오던 생활 패턴과 소비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쓰던 것을 퇴직 후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가족들에게 200만 원씩만 쓰라고 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퇴직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매월 들어가던 생활비 목록에서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이는 것은 누구라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시점에 맞추어 최소 몇 년간은 버티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아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 외에도 모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많고 연금도 매달 400,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앞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는데 당장 퇴직금이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알고 많은 사기꾼들이 들러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을 크게 불려보겠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든 모아놓은 돈은 지키고 약간의 돈이라도 직접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잘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 좀 빌려달라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어디에서 내가 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연락을 해옵니다. 은퇴 후 만날 친구나 전 직장 동료도 줄어들어 가뜩이나 공허하고 외롭던 찰나에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고 나간 자리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자신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등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노후 자금을 많이 불릴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은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은 꽤 큰 돈의 목돈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없고 아껴가며 산다 해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묶여두기보다 빨리 좋은 투자로 성공해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정이 많거나 남을 배려하기 좋아하고 남이 부탁하는 일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멍청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 확신하거나 장담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결국에는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거나 돈 얘기를 꺼내거나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연락처에서 차단하시고 돈 좀 빌려주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사람도 차단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나자마자 투자 얘기를 늘어놓는 모든 주위 사람들 및 인터넷 방송도 최대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권할까요?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에게 주려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칠까? 이런 순수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사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테크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며 돈을 아예 벌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직장 생활만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마음이 불안해져 조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잘 모르는 분야의 지인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만 노후자금 1억 날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면 손해보고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50대 이후가 되어 한번 크게 손실 보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듭니다. 은퇴 후에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한다. 수입은 왕창 줄어들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서다.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더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아내로부터 지출 통제를 받게 된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또는 용돈이 모자라서 새로운 모임을 피하는 은퇴자도 늘고 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몰라라 하기 십상이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다.